지금 또다시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보안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키며 공항 보안 체계가 붕괴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중국산 장비로 교체한 후 잇따른 보안 사고로 마약 운반과 위험 물질이 탐지되지 않는 등 공항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태국인들에게 지난번 철거했던 한국의 첨단 보안 장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공항 측은 한국산 장비가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복잡하다며 교체를 단행했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졌었죠. 그때 보안 총괄 책임자의 논란적인 결정이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태국의 공항 보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정부의 극적인 입장 전환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완나품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타완입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안내방송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안구역의 한국산 첨단 장비들은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어요. 이 장비들이 태국 공항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5해가 넘었죠. 처음엔 낯설고 복잡하다며 투덜거리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 효율성과 정확도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열대의 습기와 수많은 여행객들의 물품을 매일같이 검사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산 장비는 거의 완벽한 신뢰도를 보여주며 공항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가방 내부의 이미지는 선명했고 의심스러운 물체가 있으면 즉시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죠. 15번째 검사대에서 확인 요청합니다. 제 말에 동료가 재빨리 다가와 의심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금속 물질이 감춰진 가방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없었다면 놓쳤을지도 모를 위험 물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보안부서에 새로운 국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티폰이라는 이름의 이 국장은 예전에 해외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는 엘리트 관료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 상사의 부임을 기다렸죠. 변화는 항상 불안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이 인사발령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티폰 국장이 처음 보안구역을 둘러보던 날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한국산 장비 앞에 서자 수티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건지 묻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5해 전에 도입되었고 그동안 단 한 번의 중대한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며 수티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수티폰 국장은 단상에 올라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한국산 보안 장비는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복잡하다고 말했어요.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검토했고 중국산 장비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베테랑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기술팀장인 피차이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태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으며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보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피차이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수티폰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업무적 결정 이상의 감정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랜 동료인 피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죠. 피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수티폰 국장이 한국에서 유학했다가 중퇴했다는 소문이 있으니 어쩌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던 안정적인 일상이 곧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항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죠. 한국산 장비들은 여전히 묵묵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앞날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 달 후 공항은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한국산 장비들이 하나둘씩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하는 것 같았죠. 특히 제가 5해 동안 매일같이 조작하던 장비가 해체될 때는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10년 넘게 공항에서 근무한 순한타 씨는 장비가 철거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이 장비들 덕분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어요. 한국 기술팀이 마지막으로 공항을 방문한 날, 선임 엔지니어는 저희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새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보안의 기본 원칙은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몇 핵심 부품과 매뉴얼을 창고에 잘 보관해두라고 했죠. 당시엔 그저 과한 걱정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이 조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중국산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더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사용해보니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교육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복잡했고 태국어로 번역된 매뉴얼도 이해하기 어려웠죠. 피차이는 야근을 하며 새 시스템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능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수티폰 국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첫 주는 간단한 테스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둘째 날 한 여행객의 가방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새 장비는 아무런 경고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을 믿고 수동검사를 요청했더니 대형 칼이 발견됐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었죠. 셋째 날 다른 검색대에서는 액체 용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는 급히 수동검사 인력을 늘렸지만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수티폰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단지 초기 적응 과정일 뿐이라며 일축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차이는 밤늦게까지 남아 장비를 점검하고 조정했어요. 저도 함께 남아 도왔죠. 어느 순간 피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장비들은 태국의 습도와 온도 환경에 맞게 세팅되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한국 장비는 이미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승객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항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피로가 쌓여갔고 저희 팀의 효율성은 눈에 띄게 떨어졌죠. 그럼에도 수티폰 국장은 표면적으로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사무실에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피차이가 몰래 창고를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후 저를 창고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남겨둔 몇몇 핵심 부품들과 상세 매뉴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피차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것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고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비상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항의 안전을 지키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곧 닥칠 위기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설치 2주일이 지났을 무렵 공항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는 매일같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장비는 작은 금속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액체 탐지 기능도 불안정했죠. 저는 직감과 경험으로 의심스러운 가방들을 골라냈지만 신입 직원들은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퇴근한 후 대형 가위가 검색을 통과해 기내에 반입되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해요. 승객들의 불만도 급증했습니다. 검색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을 넘기면서 항공편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선 출발장은 지친 표정의 승객들로 가득 찼고 직원들을 향한 언성도 높아졌죠. 저희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12시간 근무에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동료 중 셋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어요. 그러던 첫 번째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의 가방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된 거예요. 도쿄 공항에서 추가 검사 중에 발견된 것인데 수완나품 공항의 보안 검색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일본 당국은 즉시 태국 측에 공식 항의를 보냈고 언론에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수티폰 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티폰은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피차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죠. 장비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수티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비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수티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확인했듯이
인력 운용과 교육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지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저는 우연히 수티폰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는 장비 문제가 아닌 인적 오류로 작성하겠습니다. 절대 장비 자체의 문제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 판단이. 더 듣지 못하고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피차이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피차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요.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보안 사고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동료가 수티폰에게 직접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이는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긴 침묵 끝에 피차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 아직 창고에 있어요.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은밀한 반란을 계획하는 것 같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과 승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서 위험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비행 중에 발견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공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태국 공항의 보안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방콕 경유 비행을 재고해달라는 여행주의보까지 발령했어요. 그날 오후 수티폰은 평소와 달리 매우 초조한 모습으로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가와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장비의 신뢰도를 과장했다고요. 한국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수완나품공항의 보안 위기를 집중 보도했어요. 항공 전문가들은 장비 교체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일부는 수티폰의 판단 실수를 비판했습니다. 공항을 떠나며 저는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뉴스 알림을 계속 확인했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이 더욱 파란의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보안 구역으로 향했죠. 그곳에서는 교통부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메모를 하는 손놀림도 빨랐습니다. 수티폰 국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피차이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 태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싱가포르 정부가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고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도 태국 공항의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교통부 차관이 직접 개입해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그날 오전 저는 평소보다 3배는 더 긴장한 상태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감찰관 한 명이 제 검색대 바로 뒤에 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또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명백히 금속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인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거죠. 저는 직감으로 수동 검사를 요청했고 예상대로 대형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찰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뭔가를 기록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피차이와 몇몇 동료들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고위층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요. 수티폰 국장이 제일 먼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비 자체가 문제인데 국장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수티폰 국장이 왜 그렇게 한국산 장비에 부정적이었는지,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후 근무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중동행 항공편에서 승객이 기내에 액체 폭발물 제조 가능 물질을 반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항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어요. 보안 인력이 모든 게이트에 추가 배치되었고 수동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국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승객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죠. 퇴근 무렵 저는 우연히 수티폰 국장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티폰이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 내 책임이야.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렸던 거야.
유학 시절의 그 사건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나 봐.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더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스티폰의 결정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짐작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으론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 약간의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피차이에게서 긴급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와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공항의 보안 문제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항공사들이 방콕 경유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태국의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혼란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창고에 보관된 한국산 장비의 부품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로비에 들어서자 외국 언론사 기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피차이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젯밤 또 사고가 있었어. 피차이의 목소리는 피로감으로 가득했어요. 호주행 비행기에서 승객이 대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발견됐대. 우리 검색대를 통과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국제적 사고였으니까요. 피차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교통부 차관이 직접 공항에 왔어. 지금 스티폰과 긴급회의 중이야.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 동료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죠. 국제뉴스에서는 태국 공항 보안체계 붕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항공사들은 이미 방콕 경유 노선을 임시 중단했다고 해요. 태국의 관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었죠. 오전 10시 전체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앞쪽에는 스티폰 국장과 함께 교통부 차관, 그리고 몇 명의 고위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폰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교통부 차관인 타나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3건의 주요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어요. 오늘 아침 호주에서 공식 항해 서한이 왔고 다른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국의 항공 안전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항공 안전 등급 하향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의미했으니까요. 타나폰 차관은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죠. 저는 피차이를 바라보았고 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피차이가 일어났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장비에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중국산 장비가 태국의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에 맞지 않아요. 특히 습도가 높은 우리 기후에서 센서 감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스티폰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타나폰 차관이 피차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전에 사용하던 한국산 장비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다행히 핵심 부품들은 아직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기술팀이 이틀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스티폰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도. 그러나 타나폰 차관이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티폰 국장, 지금은 국가 안보와 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계약과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죠. 차관은 피차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이틀 안에 복구가 가능합니까? 피차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팀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 말을 들은 타나폰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즉시 한국산 장비 복구 작업에 들어가세요.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스티폰 국장이 타나폰 차관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스티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듯했죠. 타나폰 차관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뭔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피차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틀 만에 가능할까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연락했어. 그들도 소식을 듣고 이미 출발 준비 중이래.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우리끼리 다시 설치하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자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티폰 국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길래 이런 판단 오류를 범했을까? 저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 의문보다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늘 그랬듯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중요한 행사를 앞둔 것처럼 분주했습니다. 피차이가 이른 아침부터 기술팀을 소집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한국산 장비의 부품들을 꺼내오도록 지시했어요. 저도 일찍 출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부품들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피차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한국 기술팀만 도착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오전 8시 공항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었어요. 5명의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러 나간 피차이와 저는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팀을 이끄는 김선임 엔지니어는 피차이와 오랜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상황을 들었고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는 그의 말에 저희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보안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한국 기술팀이 지나갈 때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외침도 들렸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공항 전체에 희망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어요. 중국산 장비는 한쪽으로 치워졌고 한국산 장비의 프레임이 다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도 여러 가지를 피차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는지 등을 상세히 듣더니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통부에서 도시락을 대량으로 보내왔어요.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기술팀을 위한 배려였죠.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 기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수티폰 국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작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김 엔지니어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둘은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수티폰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대화를 마친 수티폰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전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모두 실수할 수 있다고 위로했어요. 수티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업은 절반 이상 진행되었어요. 김 엔지니어는 내일 정오까지는 첫 번째 검색대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었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기술팀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피차이는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내일 정오에는 첫 번째 장비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희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몇몇은 벌써 한국산 장비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야기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호텔로 돌아갔고 저희도 집으로 향했어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뉴스에서는 한국 기술자들 공항 위기 해결 위해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수티폰 국장 공식 사과 예정이라는 속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상황이 오늘 하루 만에 희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수티폰 국장의 공식 사과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산 장비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은 전날보다 훨씬 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술팀이 밤새 작업을 계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보안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검색대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고, 김 엔지니어와 그의 팀은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피차이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예상보다 빨리 작업을 진행해서 오전 중으로 첫 번째 장비를 시험 가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기뻐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죠. 피차이는 첫 테스트를 위한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첫 번째 장비가 시험 가동되었어요. 김 엔지니어가 테스트용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니터에 가방 내부가 선명하게 표시되었고 숨겨둔 금속 물체가 즉시 붉은색으로 강조되었어요. 주변에 모였던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익숙한 시스템이 돌아온 것이었죠. 정오가 되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통부 차관이 다시 공항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티폰 국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궁금함을 안고 오후 일정을 기다렸죠. 오후 2시, 첫 번째 검색대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담당자로 배정되었어요. 익숙한 장비를 다시 조작하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첫 시간 동안 검사한 200개의 가방 중 4개에서 위험 물품을 발견했어요. 이 중 2개는 중국산 장비였다면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었습니다. 오후 3시 교통부 차관이 도착했고 한국 기술팀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차관은 그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고 태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부가 다른 모든 국경 검문소의 보안 시스템도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오후 5시 수티폰 국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이 모인 가운데 수티폰은 예상치 못한 솔직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의 탁월함을 인정하며 초기의 오판에 전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 배경을 공개한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유학했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실패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편협함을 깨닫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공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검색대가 한국산 장비로 교체되었고 보안 검사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검색대에서도 매일 수십 건의 위험 물품을 발견하며 공항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승객들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었고 대기 시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태국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여행주의보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항공사들도 방콕 경유 노선을 다시 정상화했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기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수티폰 국장의 솔직한 사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차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진했어요. 보안 시스템 총괄 부국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그는 첫 업무로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어요. 수티폰 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사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제 검색대를 지나가다 멈춰서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한국 기술팀이 떠나는 날 공항 직원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어요. 김 엔지니어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검색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선명한 이미지들을 보며 느끼는 안정감은 이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저는 기술의 가치가 단순한 가격표 이상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편견도 결국은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도 말이죠.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어요. 때로는 위기가 더 나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